이루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이룰 수 없는 그런 꿈. 흥민이 형 만나기. 어? 누구세요? 갑자기 옆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냐며 찾아오는 바람에 어디까지 읽었는지 까먹었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여기까지 읽었지. 맞다. 갖지 못해 괴로워요. 그러면 저는 제 욕심으로 힘든 게 맞죠? 갖기 위해 노력은 안 하지만 갖기 위해 노력은 안 하고 그리고 갖지 못해 괴롭다면 뭔 소리야. 집중이 다 틀어졌죠. 일단 그죠? 책을 읽어야 되는데 뭔가 제 스스로가 지금 또 오셔서 저를 시험에 들게 하네요. 매우 많이 2번씩이나 방문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내리는 거냐며. 음식물 쓰레기 하는 그쪽이 안 빠지더라고요. 우리 집은 빠지는데 자기네 집은 안 빠진다며. 그래서 제가 가서 봤어요. 근데 나사로 이렇게 해놨더라고. 싱크대 그쪽에. 그러니까 안 빠지지. 나사를 풀어라고 친히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네. 한 번 더 오시면은 문을 안 열어드릴 겁니다. 중요한 건 제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까먹었다는 거. 네, 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남자 현준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이거예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힘든 나에게. 글배우 작가님의 책인데요. 이게 굉장히 뭐랄까 따뜻한 말들하고 되게 자존감을 향상시켜주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커피 한 잔 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까 합니다. 네. 담담하게. 사실 진짜 저도 그래요. 누구의 시선, 뭔가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좋게 생각하겠지?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누굴 만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쉽게 다가가면, 아니 어렵게라도 일단 다가가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고 산다. 글쎄요. 저는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인 것 같은데. 네. 습관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가. 부모님들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너 남들이 그렇게 어떻게 볼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누구를 의식해라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쪽팔리지도 않냐 뭐 이런 말들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저의 어떤 무의식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 긍정적으로 상처 안 받고 살면 좋은 것 같아요. 뭐든 간에. 그쵸?
물 마셔도 되나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목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요새 안 좋은 전염병이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목이 좀 칼칼하기만 해도 걱정되고 그런. 저만 그런가요? 네, 저만 그런 걸로. 네,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힘든 나에게. 지은이 글배우. 세상에서 하나뿐인 고민상담소 글배우 서재를 운영하고 있다. 직업과 연령에 상관없이 1년에 2,000명의 사람들이 상담소를 찾아온다. 네. 이분 인스타그램에 굉장히 좋은 글들이 많아요. 네. 친구 추천. 팔로우 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해보지도 않고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없을까봐 판단하고 자꾸 포기하는 습관과 지금 눈앞에 놓여진 것들을 소홀하고 그리고 과거와 미래만 생각하느라 인생의 시간을 계속 쓰는 일. 남에게 사랑받기 위해 내가 힘들어도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내가 날 사랑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워하며 살아왔던 일.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이유는 과거에 부모님의 눈치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왔거나 부모님이 나에게 기대가 크거나 아니면 부모님 한 분이 매우 엄하거나 내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에만 그때에만 칭찬을 받고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을 그때만 들었거나 집안 분위기나 형편상 내가 아이인데도 보살핌을 받기보단 빨리 스스로 잘 해내고 어른이 되어야만 했다면 그러면 커서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보다는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만 그래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많이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롭고 힘듭니다. 일러두기. 저자 고유의 글맛을 살리기 위해 표기와 어법은 저자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이 글을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조금 안 맞아요. 문법에 어법 이렇게 문단 나누는 그런 느낌이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보다 보면 그래요. 막 사람 은에서 넘어가고 지쳤다면 하고 막 뛰고 그러는데 여기도 막 우선 이렇게 나오고 좀 나와요. 근데 이게 저자의 글맛을 살리기 위해 저자의 방식을 따랐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글을 잘 쓰시니까 항상 저는 위로받습니다. 글배우 작가님한테. 이분 책은 저희 집에 많아요. 응원합니다. 좋아합니다. 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지나치게 배려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 타인을 많이 의식하고 배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릴 때 내가 필요했고 받고 싶었던 배려와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계속 해냈어야 하거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커서도 타인의 도움을 잘 받지 못하고, 그리고 힘든 걸 잘 말하지 못하고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려가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기에 다른 사람을 많이 신경 쓰고 배려합니다. 이런 스스로의 모습에 지치기도 하고, 때론 이런 사람의 경우는 주변 사람들에게 서운함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려하고 예민하게 신경 쓰는 만큼 상대는 그만큼 신경 쓰지 않고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주위 사람들에게 서운한 게 많다면 그건 내가 지쳐서일 수 있습니다. 이젠 내가 타인만을 향한 배려에서 잠시 멈춰서 지친 내 마음을 배려할 때입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면, 지금은 내가 혼자 있는 게 편하다면 혼자 있기를 추천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애쓸 여력이 없어서 지친 것 같습니다. 그런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를 맞춰주다 보면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지금은 그래요. 혼자 있고 싶다면 충분히 혼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지쳤다면 아주 오랫동안 외로울 정도로 혼자가 되어보세요. 그럼 두 가지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아주 오랫동안 혼자가 될수록 점점 보고 싶고 생각이 날 것입니다. 반면에 싫어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나지 않을 것이고요, 만나지 않을수록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인생에서 우린 때로 혼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힘든 나에게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의욕이 안 나고 공허하고 그리고 외롭고 사람들이 주는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항상 밝으려 하고 이야기를 잘 못하고 또 자책도 많이 하고 타인이 날 어떻게 볼까 지나치게 많이 혼자 생각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부쩍 짜증을 많이 낸다면 그건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기만 하면 위의 문제들로부터 매우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존감이 낮아지면 왜 위와 같은 상황으로 힘들게 되는지, 그리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자존감은 나와의 관계입니다. 자존감이 낮다는 건요, 나하고 내가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나하고 내가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인간관계, 일,
연애, 하고자 하는 일, 나의 삶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신발이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신발이에요. 아껴 신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고 진짜 어렵게 구한 신발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누군가 나의 신발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발이면요, 전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뭔데? 알지도 못하면서 이 신발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얘기해? 내가 얼마나 어렵게 구한 건데 라고요. 우리는요,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대상을 누가 뭐라고 하는 언어나 시선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켜낼 힘이 생깁니다. 누가 그것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면 튕겨내야지 하고 그렇게 튕겨내는 게 아니라 내가 대상을 좋아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따로 애쓰지 않아도요. 자, 그럼 내가 그 신발을 이제 신고 나갈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코디할까요? 잘 보이게 할까요? 아니면 안 보이게 할까요? 예를 들어 내가 되게 좋아하는 바지가 있으면요,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막 자랑하고 싶고, 그쵸? 있는 그대로 당당해지는 거죠. 그 바지와 함께라면, 내가 좋아하는 그 신발과 함께라면요. 그래요.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대상에게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누군가 그 대상을 안 좋게 얘기하면 그 말을 받아들이고 믿기보단 나의 생각을 지켜낼 힘과 그리고 그 말을 튕겨낼 힘이 생깁니다. 그 대상을 사람들에게 감추기보단 당당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신발이에요. 신발에 구멍도 났네요. 그럼 난 어떻게 대할까요? 그 신발의 구멍을 누군가 아주 작게만 얘기해도 나한텐 굉장히 크게 들릴 거예요. 그냥 구멍을 작게 뭐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크게 들리고 저에게는 굉장한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추고 싶은 거니까. 내가 보기에도 이건 안 좋은 것이니까. 그래서 신발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인 말이 크게 들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의 것을 감추고 싶은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신고 나가면서 항상 위축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돼요. 아, 지금 내가 신은 신발을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요. 그래서 그 신발을 어떻게 볼까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게 되고 최대한 신발을 감추려고 하거나 뭐 안 보여주려고 하겠죠. 있는 그대로 신발을 드러내지 못하고 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요. 계속 예를 들겠습니다. 네. 마음에 안 들지만
매일 신어야 한다는 그 신발을 감춘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매일 신경 써야 할 일이고 피곤한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 시선을 의식해서 감추고 신경 쓰는 게 힘든데 누가 내 힘든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으면, 그리고 내 신발을 좋게 봐주는 것 같으면 금세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죠. 근데 내 힘든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기분이 금세 우울해집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타인의 시선과 그리고 언어 그리고 어떤 말 그런 것들에 따라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거예요. 같은 얘기지만 나의 하루의 감정이 타인의 시선과 언어로 결정되니까 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계속 타인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나는 부정적인 시선과 언어가 매우 크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난 내가 힘든 걸 알아달라고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말했다가 아무도 몰라주거나 내가 어렵게 꺼낸 말에 대해서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이 느껴지면 더 커다란 상처를 받기 때문이죠. 왜냐고요? 나는 다른 사람의 얘기가 매우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신발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대상은요, 내 마음을 알아줄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부모님이나 가족, 혹은 연인, 정말 친한 친구나 제일 편한 사람이요. 하지만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결국은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동안 다른 사람으로 인해 쌓였던 화가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가게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은 사실 그들이 미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의 아니게 화를 내고 나면요, 꼭 자책하게 되어 힘들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야 될 때 못 내고 화를 안 내야 될 때 내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하게 됩니다. 주위에 사람들은 있는데 내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얘기하지 못해 외로워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공허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만 계속 하게 되죠. 그리고 나를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 날 싫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점점 공허해지고, 더 공허해지고 무섭고 지쳐요. 그럼요, 이제는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아, 나는 혼자가 편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죠. 혼자가 편할 수 있지만 계속 혼자가 되면요, 계속 혼자 해도 될까 하는 불안감이 찾아들어요. 그래서 온 에너지를 여기에 쓰느라 지치고 매일 피곤하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여기서 신발은요,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만약 내가 상대를 소중한 사람이라 생각해서 잘해줬는데 상대방은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거나 애쓴 나를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그걸 알게 될 때 상처받죠. 그리고 그 상처가 반복되면요. 상처가 계속 쌓인 상태라 이제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크게 무너지고 크게 상처받게 됩니다. 그럼요, 상처받지 않게 거리를 두거나 상처받지 않게 내가 상대에게 싫다, 어렵다, 이건 좀 조심해달라,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데 이때 내 진짜 속마음인 싫은 얘기를 상대한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보기에 나의 모습이 싫으니까,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타인에게 날 안 좋게 보는 시선과 언어가 크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걸 튕겨낼 힘이 없어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또 그게 너무 힘드니까 내가 나의 진짜 마음을 감추고 타인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기 위해 맞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날 보기에 부족하게 느껴지니까요. 마음이 부정적이어도요, 그래도 마음이 힘들어도 내 이야기를 잘 감추면서 그리고 웃으면서 그렇게요. 늘 타인의 마음만 배려하면서요. 제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이제 반대로 나하고 내가 관계가 좋으면 나를 좋아하는 신발 대하듯 하겠죠? 우리가 아까 좋아하는 신발은 어떻게 대했죠? 타인이 날 안 좋게 얘기해도 그 말 튕겨낼 힘이 생기겠죠. 그리고 타인에게 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나의 모습이 좋으니까요. 그럼으로써 스스로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 기복이 심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자주 좀 내고 날 잘 감추고 외롭고 작은 말에도 크게 상처받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힘든 건요, 나의 자존감이 낮아서이고, 자존감은요 나와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자신감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신감은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자존감은 나와 내가 관계가 좋은 것. 그러니까 자존감은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높아도 자존감이 낮을 수 있어요. 결론은 나와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만 있다면 위의 문제들로부터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나 스스로를 좋아하게 될까요? 나 스스로를 좋아할 수 있게 될까요? 멋진 놈이다 라고, 좋아하는 신발이다, 현주는 좋아하는 신발이다, 현준아 넌 내가 좋아하는 나이키야, 이렇게. 글쎄요, 제가 저 스스로를 평가하기엔 나이키 아닌데 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뭔가 겸손해야 되니까 아니, 겸손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뭐랄까요, 힘들어도 내가 다 이겨내야지, 뭐 힘든 거 남한테 얘기하냐, 힘들다고 징징거리지나
말아라. 뭐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전 그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안 좋은 거기도 하죠. 계속되면 맨날 야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저것 때문에 힘들어 하고 징징징징 이렇게 말한다면요.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작가님의 말씀 그거겠죠? 나 스스로는 그래도 나를 저평가하면 안 된다. 나 스스로라도 나를 진심으로 좋은 사람이라, 아니 좋은 신발이라 생각해라. 뭐 이런 거겠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 나와 내가 관계가 좋지 않아서입니다. 나와 나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필요하는 걸 알고 해주겠죠. 예를 들어 누가 계속 서 있어서 힘들어 보이면 그 사람에게 의자를 건네줌으로써 관계가 매우 좋아지는 거예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건 해주지 않고 지금 나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좋아하는 것들만 해주거나 혹은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게 없거나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배려만 하느라. 배려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배려를 고맙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말할 수 있지만 뭐 내가 힘들면서까지 상처받으면서까지 계속 배려만 하는 건 내가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해서 나와 내가 관계가 좋지 않아서입니다. 나는 계속 배려만 하면서 그걸 상대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힘들어하고 상대만 계속 미워하면 아마 내 삶은 몇 년이 지나도 계속 같은 걸로 힘들 겁니다. 왜냐면요, 누군가 항상 100%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배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나 서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자주 서운해질 겁니다. 그러니 내가 배려를 해서 상처를 계속 받는다고 생각된다면 배려를 줄이거나 멈추세요.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알고 해주듯이 나와 내가 관계가 좋지 않다는 증거는 지금 내 삶에 내가 좋아하는 게 없어서 그래요. 그게 나와 내가 관계가 좋지 않다는 정확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가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은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주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현준아, 너 뭘 좋아하니? 나? 나?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그럼 계속 읽어. 알겠어. 근데 물 먹고 읽으면 안 될까? 마셔. ASMR.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걸 자주 해줘야 되는군요. 그래야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자존감이 올라가는군요. 네. 그래요? 책을 계속 읽으면 자존감이 올라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진정으로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난 이거 할 때 정말 좋다. 난 다른 걸 하고 있다가도 이걸 하게 되면 이걸 할 생각에, 앞으로 이걸 할 생각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던 경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 집인데 굉장히 소음이 많이 들려요. 방음이 하나도 안 돼. 밖에선 지하철 소리 들려. 뒤에서는 이삿짐 센터 오늘 이사하는데 막 얘기하는 소리 들려. 엘리베이터 막 누르는 소리.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아무튼 아까 말씀드리자 말았던 게, 전요 옛날에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손흥민 경기할 때 맨날 새벽에 하잖아요, EPL이. 근데 어떤 날은 한 10시쯤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되게 기분이 좋아요. 토요일 10시. 그때 치킨 시켜놓고 맥주랑 마시면서 축구 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하는데도 불구하고 월요일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주 월요일 아침이요. 5일 전부터 굉장히 업무를 빡세게 할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계속 보면은 나와 내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흥민이 형? 흥민이 형이 아닌가? 네. 잘하면 형이지.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물어봐주는 것. 그게 모든 좋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입니다. 동요가, 너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요. 내가 진짜 단 한 번도 물어봐 주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행동은 하지 않고, 이렇게 나는 날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생각만 하면 계속 어려워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스스로 물어보면 대부분 우리 아주 먼 행복을 말합니다. 제주도에 한 달 살기, 스위스에 여행 가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 뭐 아니면 만약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못해서 괴롭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10억을 갖고 싶어요. 근데 갖지 못해 괴롭죠. 그럼 저는 제 욕심으로 힘든 게 맞죠? 갖기 위해 노력은 안 하고 갖지 못해서 괴롭다면 그건 제 욕심입니다. 그런데 갖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럼 10억이라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욕심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목표고요. 자,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데 그걸 하지 못해서 괴롭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못하는 건 맞는데 어렵다는 말만 계속하고, 그리고 욕심만 내서 괴로운 건지, 아니면 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워서 힘든 건지. 욕심이 많아서 힘들다면 욕심을 버리고 목표를 얻기 위한 노력을 지불해야 하고, 지불하기까지 마음이 가지 않아서 지불하기 싫다면 뭐 어려워서이든 어떤 이유이든 아닌 것 같으면 그 꿈을 포기하면 됩니다.
포기하지도 않고 대가도 지불하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그건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어른이기에 욕심을 낸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꿈을 향해 노력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만 잘 안 돼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렇다면 분명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모든 노력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 방식이 결국 누군가를 성공시켜주는 방식이거든요. 잘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나는 지금 그 누구도 아닌 나로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물어봐주고 또 내가 그 행동을 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만족감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학원에 다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지내자고 해요. 아니, 친하게 지내자고 해요. 근데 나는 그 사람과 친해지면 내 공부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좀 친해지기가 좀 꺼려져요. 그렇다고 멀리 하자니까 그 사람이 날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자존감이 낮으면 또 이렇게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각하며 힘들어하다가 결국 자신을 탓하거나 또는 자책하면서 힘들어지죠. 자, 여기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아까 말했죠. 나와 내가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나와 내가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선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일상에서 자주 물어봐 주는 거예요. 누구야, 너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스스로 한번 물어보래요. 작가는 그러는데 지금 물을 마시면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라고요. 그러면 1번 싫다고 좋게 말한다. 2번 컵아 내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까. 널 마셔도 되겠니? 그러면 컵이 내가 나에게 일상에서 자주 물어봐 주는 거예요. 누구야, 너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1번 싫다고 좋게 말한다. 2번 그냥 맞춰주고 받아주면서 공부한다. 3번 자연스럽게 거리를 둔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근데 1번을 지금 택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혹은 그 사람들이 안 좋게 볼까 하는 생각에 1번을 택하지 못하고 2번을 택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삶에 완벽한 선택지는 없어요. 위에 예를 들면 완벽한 선택지는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안 걸고 나는 그냥 공부에만 집중이 잘 되는 것이지만 그 선택지는 없기에 우리는 저 보기 중에 최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물어봐주고 또 선택하지 않으면 저 문제로 계속 힘들고요. 자존감이 높아지지가 않아요. 자존감은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에게 물어봐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스스로에게 물어봐서 1번을 선택했는데 마음이 편하다면 그럼 나는 이 선택을 잘한 거예요. 나한테 맞게. 나는 이때 만족감이 생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물어봐주고 행동도 했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나에게 맞는 삶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번을 선택했는데 이건 내가 너무 힘들어요. 1번을 하면서도 너무 힘들고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난 실패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하나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1번 같이 하는 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나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싫은 티를 조금만 내고 어느 정도는 받아주는 걸 선택했어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정 보완해 가면서 내가 나에게 물어봐주고 시도하면서 나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맞는 인간관계 방식을, 그런 행복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타인이 원하는 걸 내가 아무리 해줘도 나는 만족감이 아닌 공허함만 더 커질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주고 스스로가 그걸 해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행복을 선택하고 시도하는 것. 그 이유는 그렇게 시도함으로써 날 알게 되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테스트이고 나를 알아가기 위한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날 알아가게 될 거예요. 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니 좋았구나. 저렇게 하니 안 좋았구나. 이렇게 해서 안 좋았는데 또 저렇게 하니까 좋구나. 싫은 티를 확 냈는데 내 마음도 좀 불편하고, 그러면 이제 조금만 내봐야겠다. 근데 조금만 냈더니 날 만만하게 보네? 그럼 이제 좀 더 내봐야겠다. 이렇게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내 마음이 편한 접점을 찾아내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할 수 있게. 내가 나를 잘 안다면 내 마음이 편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에 하겠지만, 누구도 자신이 완전히 다 알 수는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당신이 그동안 원하는 걸 너무 안 해주거나 타인이 원하는 것만 해주었다면 당신에 대해 더 모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더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정답을 맞춰서 이게 무조건 정답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선택도 못하고 혼자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한 번에 어떻게 정답을 맞추겠어요? 해봐야지만 아는데. 그래요. 해봐야지만 압니다.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날 알아간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알아갈 수가 있어요. 자책하지 않고 의기소침해하지 않고요. 나를 아는 만큼 내가 원하는 걸 상황에 맞게 해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자존감이란 나와 그리고 나 스스로와의 관계이고, 그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선 내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 할 때이고, 항상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걸 해줄 때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해주기 위해선 나를 알아야 하고, 나에게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나를 알아갈 시간. 나를 알아가기 위해 나에게 묻고 최선의 행복을 선택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와 잘 맞는지, 그게 아니라면 그 방법을 나에게 물어서 계속 수정하고, 그리고 다시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해보고. 완벽한 행복, 내가 바라는 순간이 늘 있으면 좋겠지만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요. 누구나 최선의 행복을 꿈꿔요. 그리고 선택해 나가죠. 거기서 만족감을 얻으면 다행이겠지만
선택해봤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그 선택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불안하다, 어렵다, 괴롭다. 이런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절대 내 자존감은 올라가지 않아요. 내가 마주한 상황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내게 묻고 내가 최선을 행복으로 가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다음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선택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일상에서 지금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괜찮은 척만 계속해서 힘들다면 조금 힘들다고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좀 웃지 않거나 싫어하는 사람한테 웃지도 않고 모임은 나가지도 않고 그들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요. 용기 내서 아예 안 해보는 거예요. 누구야, 너는 어떻게 하면 너 스스로가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자문자답. 나에게 먼저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내 관계가 한 번에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 하나를 들어줄 때마다 한 단계씩 나의 자존감은 높아갈 겁니다. 나의 마음은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것에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도 내가 필요한 걸 해줄 때, 나 스스로가 관심 갖고 있는 걸 나에게 물어봐 줄 때, 그걸 해준다면 작은 나의 마음은 큰 만족감을 얻을 겁니다.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땐 이 만족감이 곧 우리가 말하는 행복입니다. 그냥 나의 마음을 돌봐주세요. 돌아봐주세요.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는 신발로 바라보듯 그렇게 볼 수만 있다면 타인의 시선에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렇게 내가 나를 좋아하는 신발로 바라보기 위해선 나와 내 관계가 좋아져야 합니다. 지금 나에겐 그게 필요합니다. 책의 한 4분의 1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네. 다는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책 읽는 걸 허락해 주신 21세기 북스 출판사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조금이라도 진짜 위로를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제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 책에서 주는 용기를 듣게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도 들어주시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해요.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이 있는지. 있죠? 아무튼 굉장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노력은 해보겠는데, 노력해야죠. 네. 더 실력이 제가 부족하니까 더 늘어야죠. 그렇죠. 아무튼 저에게 영감을 주고 힘을 주는 책들 좀 많이 읽고 있으니까 그런 책들 많이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읽어드릴게요. 항상 힘내시고요. 지금 힘든 시기 다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하시죠, 우리. 같이. 네. 그럼 인사드릴게요.
안녕. 손으로 인사하기. 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고생했어요.